그래서 부모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대사회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문제가 봉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의사소통의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어떤 파급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적인, 즉 가족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체계와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 그 다음에 자녀라는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는 바로 상하 구조, 즉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또 자녀 중에서도 형제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족,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물론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지역사회, 교사,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편안한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는 그 편안함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자아 형성을 하고 그 사회인으로서의 긍정적인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친구 간의 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교육기관에서도 굉장히 아이가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 즉 부모에게서 어떤 그 인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응집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집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다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 다 이렇게 음직해서 다 이렇게 붙어서 그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응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너무 아파요. 자, 그러면 그 건강했던 가족들이 엄마가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의 어떤 응집력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물론 그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점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의 어떤 그 장애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응집력이 더 강해지는 가족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그 응집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암이 걸려서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가족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가족의 응집력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가족은 해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이 바로 응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모 교육의 효과들을 통해서 긍정적이다 보니까 가족의 응집력도 더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 교육관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부의 교육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빠와 엄마 간의 어떤 교육관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어떤 그 교육이나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어떤 형태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는데 어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아빠에게는 아빠의 어떤 교육관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이제 야단을 치게 되고 아빠는 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치느냐, 그 정도는 좀 봐주면 되지. 서로의 어떤 아이가 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그 부모의 교육관이 이제 일관되지 못한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면 아이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관되지 못한 양육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교육을
부모, 즉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어떤 양육적인 태도라든가 신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어떤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되고, 서로의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양육의 그런 것들이 가치를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 일관된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의 양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엄마와 아빠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서로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빠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왜 애를 뭐라 하냐고 더 누구한테 이제 나무랍니까? 엄마한테 나무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아, 요런 상황일 때는 아빠가 더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해서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요. 예.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의 어떤 양육이라든가 엄마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먹히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엄마와 아빠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되고, 서로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양육의 가치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 형성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간의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